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여름철에 꼭 빼놓지 않고 일어나는 선풍기 과열로 주택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승용차가 주택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3m 아래 주택 마당으로 차량 2대가 같이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를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여름철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고가 바로 선풍기, 에어컨 과열로 인한 화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선풍기 과열 화재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볶다가 불티가 날아나 일어난 화재까지 다양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집안에서 불이 나는 불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많은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름철에는 특히 또 선풍기, 에어컨 이렇게 이제 모터가 있어서 계속 돌아가는 이런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전기에도 과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전의 위험, 또 이런 과열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9시 12분, 흥겹던 대학가 먹자골목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카페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화재로 인근 거리를 메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불길은 순식간에 옥상까지 번져 신속한 화재 진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인명피해 없이 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감식 결과 커피를 볶는 로스팅 기계에서 발생한 불기가 옥상으로 연결된 연통 속 먼지로 날아가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50분 서울 종로구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캐한 화재 연기가 동네를 뒤엎을 듯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그냥 있어도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 두꺼운 방화복으로 완전 무장한 종로소방서 소방구조대원들이 뜨거운 불길과 함께 더위와도 사투를 벌이며 온몸이 구슬땀으로 범벅된 채 불길을 잡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큰 불길을 1차 꺾은 119 소방대원들이 지붕 기와 안쪽으로 붙은 속불을 잡기 위해 이웃집 지붕 위로 올라가 소방 호스를 집중해 물줄기를 쏘고 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한 119 소방대원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주택 일부가 소실되고 집기류들이 불에 탔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주택 외부에 쌓아놓은 재활용 폐지에 던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5분, 이번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무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탓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자 119 대원들이 골목 어기 멀리서부터 소방호스를 길게 연결해 화재 진압에 돌입했는데요. 불은 인명피해 없이 24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에어컨과 사무용 탁자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사무실에 설치된 냉온수기 근처에 있던 대용량 쓰레기 봉투에서 시작된 불이 사무실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4시 39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119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단독주택 옥탑방에서 번진 불은 이미 지붕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자던 주민들이 크게 놀라 대피하는 등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옥 목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인지라 불이 더 빠르게 번진 상황입니다. 119 소방구조대원들이 물줄기를 쉼없이 뿌린 덕에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아 큰 다행인 가운데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탑방 1층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자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름철 잦은 선풍기 과열 화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화재 현장입니다. 화재 현장을 보니까요. 선풍기 과열로 집이 통째로 없어질 뻔했고 또 카페에서 커피를 볶다가 불티가 날아가 불이 지붕까지 확산돼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먹자 골목에서의 화재라 더욱 위험했는데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화재 사고는 역시 전기 과열, 담뱃불 이런 이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재 사례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럼 교수님, 특히 이 여름철 공포로 다가오는 전기 과열 화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게 여름철 전기 과열 화재인데요. 예. 전기 화재는 크게 합선, 스파크, 또 누전이라든지 과부하, 과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전기 화재 사고는 노후된 전기 장치 또는 이제 사용자의 관리 소홀, 또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 화재를 방지할 3가지 예방법, 3대 예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전기 시설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마셔야 되고요. 전기 공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허용한 전류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게끔 사용하는 것들은 절대로 금지하셔야 되는데요. 급하다고 전격 용량의 푸주가 아닌 철사라든지 구리선 이런 것들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또 짧은 시간 또 잠깐만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정식 퓨즈를 사다 끼워야지 이러시다가 이제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요. 이제서 깜빡하시다가 계속 사용해서 뭐 위험에 처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전기 화재 발생할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누전 차단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차단기가 노후화됐을 때는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일 수 없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데요. 가깝게는 우리 집안에서부터 전기 화재의 조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고의 불안한 싹은 발견 즉시 미리미리 잘라내셔야겠습니다. 오후 1시 46분 서울 은평구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시꺼먼 화재 연기가 넓게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 굴삭기에서 불이 난 것인데요. 지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위험도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별탈 없이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밤 9시 17분 서울 중구 다산로 앞 도로상에 승용차 한 대가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진 채 서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인데요. 운전자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운전자를 사고 차량에서 안전하게 구조해내 병원으로 신속히 옮겼는데요.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들이 복부와 무릎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 한 대가 중앙선 넘어와서 추돌했다고 해요. 오후 4시 33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차량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119 소방대원들이 급히 출동하고 있는데요. 경사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옆부분과 지붕이 크게 찌그러진 채 골목길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경사로를 내려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벽에 여러 번 충돌한 끝에 겨우 정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아침 7시 49분 집 앞마당에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들이 뒤죽박죽 널브러져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가에 날벼락 같은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높이 3m의 축대 아래로 동반 추락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남성이 다리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경사길 추돌 추락 과정에서 차량 2대와 주택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주택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이 두 차량이 3m 아래 남의 집 앞마당으로 동반 추락한 차량 사고 역시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서 발생된 사고로 추정된다는데요, 교수님. 네, 보통 교통사고는 음주, 과속, 부주의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거기에 또 차량 결함에서 오는 사고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량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을 더더욱이 더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전연구소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량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여름철 차량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불볕더위와 비가 잦은 여름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량 관리 중 특히 타이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오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어 관리의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타이어 마모 상태라든지 공기압 체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장마철에는 빗길 운전 시에 수막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타이어 마모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은 타이어 점검을 받으러 자동차 정비소나 동네 카센터에 자주 들리라는 말씀이겠죠, 교수님? 예,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수시로 이렇게 들르는 것처럼요. 네. 자동차 정비소나 동네 카센터에 이렇게 자주 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곳에 가시지 않고도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타이어 홈에 100원짜리 동전을 끼웠을 때요. 충무공의 관모, 즉 모자가 보이는 정도로 타이어 교체 시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명량의 주인공이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도 잘 막아주셨는데요. 네.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100원짜리 동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 타이어에 이 100원짜리 동전을 끼웠을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에 골이 파진 곳에 거꾸로 꽂았을 때요. 네. 새 타이어는 골이 깊어서요. 동전이 쏙 들어가서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푹 잠기는데요. 타이어가 많이 닳게 되면은요,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윗부분까지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되거든요. 이때는 지체 없이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명량해전에서는 12척의 배만 남아있어도 됐지만 타이어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제대로 이해하신 거 맞습니다. 사람도 발과 다리가 튼튼해야 달리기를 잘 하듯이요. 자동차 안전주행을 위해서는 타이어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타이어의 마모 이외에도요. 타이어의 공기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 압력보다 10% 정도 높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배터리 점검이라든지 브레이크와 또 브레이크액 이런 것들의 점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엔진 과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냉각수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체크해 주셔도요. 여름철 차량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고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름철 차량 관리 꼼꼼하게 체크해서 나와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야겠습니다. 오후 1시 38분 북한산 승가봉 아래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산악구조대가 소나무 가지에 수액 비닐을 매단 채 응급조치를 하며 혈압과 의식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요. 환자는 우측 편마비가 온 상태였고 의식이 혼미하여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는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뇌졸중 환자였고, 그래서 저희는 원활한 병원에서의 처치를 위해서 정맥류 확보와 생체 징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사이 긴급 출동한 소방구조 헬기가 사고 등산객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치료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1층에서 카 리프트에 탑승한 승용차가 갑자기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리프트 위 차 속에 있던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카 리프트에서 차량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런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운전자는 물론 주차장 관리자 역시 작은 안전수칙일지라도 반드시 지켜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새벽 4시 22분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원로의 원룸에서 휴대용 가스버너가 폭발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원룸 거주자 5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원룸 벽과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술에 만취한 원룸 거주자가 무심코 가스버너를 인덕션 전열기 위에 올려놓고 잠든 사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가스버너 폭발 사고. 그만큼 안전에 부주의하기 쉽다는 반증이기도 한 만큼 가스버너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북한산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성을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벌이는 이 소방재난본부 산악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 특히 눈에 띄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는 이 산복더위에 그냥 오르기도 숨가쁜 산꼭대기를 신고를 받자마자 뛰어서 출동하는가 하면 수액 주머니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부상자에게 응급조치하는 장면은 119 구조대가 천만 시민들의 안전지킴이이자 수호천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정말 가슴 찡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 학교 제자들, 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소방대원들인데요. 뭐 구조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네. 전국 구조 일선에서 불철주야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들에게 말 못할 수많은 고충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인들은 물론 소방 구조대원들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요.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네. 모든 사고는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고온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등산은 탈수증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등반 시에 탈수를 대비해서요. 물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또 급격한 체온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겉옷도 항상 챙기시고요. 네. 또 계곡을 건널 때에도 물에 젖는 걸 꺼려서 맨발로 건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보통 이 등산화가 젖을까 봐 양말까지 벗고 계곡을 건너고 나서 다시 말린 다음에 양말 신고 등산화 신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위험한 걸까요? 네,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등산화를 벗은 채 맨발로 계곡물을 건너다 보면은요. 네. 물속에 돌이라든지 뾰족한 이런 물체들에 발을 다칠 수도 있고요. 네. 또 계곡의 급류에 휩쓸려서 넘어지거나 떠내려갈 때 맨발일 경우에 발을 아파서 제대로 딛지를 못해서 착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건널 때는요. 등산화를 벗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말이나 또 등산화 젖는 것보다 네.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말이나 등산화가 젖는 것보다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명심하고요. 이 안전의 나쁜 습관, 저부터 당장 고치겠습니다. 40여 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과수 피해 등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려던 찰나에 집중호우와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탈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집중호우나 장마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경계 대상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요,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네. 이 높은 습도, 이 습기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는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요.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전이라든지 합선, 감전 등의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 전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교수님. 네, 장마철마다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 2013년에 전기 감전사고 전체 604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 209건이 장마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겨울철과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이런 수치라고 하네요. 근데 교수님, 이 전기 사고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2배가 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름철에는 감전사고가 잦거든요. 이 이유가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습도가 높아지고요. 네. 이 높아진 습도 때문에 전기가 새는 누전 현상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또 반팔에 반바지 이런 이제 좀 개방된 복장이어서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것들, 또 그리고 이런 데다가 또 땀이 많이 나서요. 네. 인체의 저항이 약해지는 것도 잦은 감전사고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감전사고는 고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는요, 더더욱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네. 실제로는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장이나 산업 현장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만 같은 일반 가정에서 이 감전사고가 더 잦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그럼 집에서 감전사고를 당하면 어떤 식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감전사고의 사상자의 한 12% 정도가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정용 전기 제품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면서 네. 전기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는 20mA만 돼도요, 1분 이상 흐르면 호흡 근육이 마비가 되고요. 또 50mA 이상의 노출이 됐을 때는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50mA라는 전류 수치는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30W의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량인데도요, 네. 심장을 정지시킬 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를 우선 당하게 되면요, 우선 흔히 말하는 두꺼비집, 네. 전원 차단기를 빨리 내린 다음에요, 감전사고를 당한 사람이 전선이라든지 전기가 통하는 전기 도체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게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네. 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은요, 의식이나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뒤에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는요,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전기 화재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점검해야 하는 것도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습하고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감전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누전 차단기는 집안 배선에서 전기가 새는 경우에요, 이를 미리 감지해서 전기를 차단해주는 아주 유효한 장치인데요. 보통 현관 입구에 있는데요. 네. 분전반 그리고 그 안에 두꺼비 집 속 안에 있는 적색 또는 녹색 누전 차단기 버튼을 눌렀을 때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내려가서 전기가 차단이 되면 정상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누전 차단기가 없는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누전 차단기가 없는 집의 경우에는요, 세탁기나 식기건조기 등 물기가 많이 사용하는 곳에 전기기구에 접지선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접지는 누전된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전제품을 만질 때 젖은 손으로 만지는 건 절대 금물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전제품에 손을 대면 찌릿찌릿 이렇게 이제 전기가 살짝 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계라든지 전선에 이미 물기가 스며들어서요, 누전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즉시 차단기를 내리시고요.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번이나 가까운 전기공사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집안이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대처를 해야 네, 또 될까요? 누전이랑은 또 다른데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신속히 전원을 차단하시는 것, 이거는 동일합니다. 또 비바람이 불어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졌을 경우에도요, 네. 근처에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요. 바로 국번 없이 123번 전기고장 신고 전화를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장기간의 휴가를 떠나실 때 가급적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들, 이런 것들은 모두 뽑아두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간혹 빈집, 방범을 이유로 전등을 켜놓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과열로 인한 화재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정 전등을 켜두시려면요, 타이머를 사용하셔서 필요한 시간에만 켜지게끔 하든지, 네. 아니면 조도 감지 장치가 있어서요, 밤에만 켜지는 조명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 시간에는요, 집중호우가 잦은 습한 여름철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귀찮더라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행하는 추월 운전. 그러나 무리한 추월 행위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확 들이받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뺑소니 쳐버리는 파란색 트럭. 정말 도로비 무법잖아요. 조금 빨리 가려고 선택한 무리한 추월 운전. 본인은 물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아찔하고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냥 과속도 위험한데 과속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면 차가 무게중심을 잃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무리한 추월도 위험한데 추월 절대금지선 노란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거기다 커브길에서 앞질러가는 하얀색 아우디. 정말 큰일 날 위험천만한 운전 습관입니다. 커브길에서의 추월은 세계 어디서나 매우 위험합니다. 무리한 추월로 인한 충돌 사고 정말 무섭습니다, 교수님. 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추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별로 빠르지도 않고요. 위험하기만 엄청나게 위험한데요. 맞아요. 더욱이 추월 차선이라든지 충분한 거리가 없는 확보가 되지 않은 지점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감행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순간의 모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전방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커브길 같은 네.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추월을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추월은 나중에 보면 별로 빠르지도 않은 위험한 운전이란 말씀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이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잘 키운 딸 하나가 아빠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방서연 양의 이야기인데요. 자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호흡을 멈추자 당황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죠. 네, 정말 기특한 얘기인데요. 서연 양 덕분에요. 아빠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벌써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저 철부지로만 보였던 딸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한 덕분에요. 위기에 처한 아버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안전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작은 실천,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 오늘 하루가 언젠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값지게 쓸 안전지혜를 쌓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안전지대 119 여기서 마칩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